여러분 살다 보면 그 생각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좀 서운함이나 또는 실망감을 느낄 때가 좀 있으시죠? 퇴직하고 나면 의외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은 그 퇴직 이후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서운함이나 실망감이 없이 좀 지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 지인을 만났는데 딸을 여웠어요. 한 여름인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자기는 그 축의금을 이렇게 20만 원씩이나 했는데 내 딸 여울 때는 그 사람이 축의금을 10만 원밖에 안 했다고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서운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20만 원을 했으면 자기도 20만 원을 해야지 왜 10만 원밖에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서운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웃고 말았는데요. 이게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의외로 사람에 대한 그 실망감이나 서운함이 좀 많이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고 또 사람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맺어져야 하는 관계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조금 이렇게 제어도 하고 또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긴장해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적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조금 자유로운 이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내가 주어진 여건이나 내 소신껏 내가 할 도리는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셔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이, 말은 좋죠.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는 기브 앤 테이크가 맞아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도 기브 앤 테이크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완전 사람에 대한 실망과 또 이렇게 뭔가 서운함 이런 걸로 가득하게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만큼 나는 하겠다. 또 내가 한 만큼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신혼 생활을 할 때 보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또 결혼한 다음에 한 1, 2년은 행복하게 살다가 2, 3년이 지나면 막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대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를 말이야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우해 준다더니 말이야 막상 살아보니까 왕자는 무슨 왕자 공주는 무슨 공주 완전히 무수리처럼 대우하니까 그것에 열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그런 불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서운함이 밀려오고요. 뭔가 바라면 실망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파님들,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요. 기대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제 영상을 통해서 김선우 행파가 하는 영상이 내용도 좋고 영상 편집도 엄청 잘하고 또 유머스럽고 또 뭔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상처받으실 거예요. 이 자식 저 정도밖에 못해. 내가 생각했던 김선우가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들으셔야 돼. 물론 저도 당연히 여러분한테 막 뭔가 획기지 하늘에서 쑥 떨어진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 또 정말 그 화려한 영상 편집 기술 막 이런 거 하고 싶죠. 근데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 제가 살아온 평범한 이야기 할 뿐이에요. 근데 저에 대한 기대감이 커버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큰 기대감 갖지 마세요. 저 그럴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실망감이 크셔가지고 그냥 구독 취소해버리고 막 나가버리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기대감이 크셔서 그래요. 근데 저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퇴직 이후의 대인관계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자신이 완벽을 추구했잖아요. 거의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래서 조그만 이만한 실수라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현직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게 맞아요. 대인관계도 있고 또 공적인 업무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퇴직을 하고 나셨으면 약간의 어떤 완벽함을 좀 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또 가서 뭐 밥 한 그릇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또 결혼식장이나 또는 장례식장에 가서 옛날에 내가 받았던 어떤 그 돈에 비해서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받은 만큼 줘야지 또 나는 준 만큼 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곤란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의 모범성, 완벽성 이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나의 그런 그 약간의 실수를 트집 잡아서 나를 비난한다든지 또는 험담을 한다든지 또 뭐 안 만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미 다 트집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떠나거든요. 여러분 곁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퇴직하시고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실망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막 그냥 뭐 상대방에 대해서 못하고 내 할 도리만 하고 나 이기적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람들이 각각 주어진 여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퇴직 이후에는 내 생활 여건상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삶, 나의 주어진 여건, 환경 이것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되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내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거나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본인 스스로 막 그냥 그 어떤 침체된 분위기를 갖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신 있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든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낮추라는 거예요.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도 이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 굳이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또 뭔가 상대방을 미워해야 되고 또 실망해야 되고 또 상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요. 날도 더운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내려놓으세요. 많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